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인데요. 출제율 100%입니다. 많이 나오게 되면 한 해에 4문제까지 나오고요. 적게 나와도 기본적으로 2.5문제 정도는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발해는 출제율 100%고요. 당연히 제가 나오는 유형과 패턴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보시게 되면 고구려의 대외 항쟁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부터는 제가 시대 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연표 문제로도 나와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자, 그러면 프리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국의 마지막 정치사 부분을 했을 때 어디까지 했었냐면 진짜 흥행했다라는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역을 아흥 먹은 것까지 봤어요.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 이후의 상황.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악운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서로 예전에 왕을 한 명씩 꼴까닥 죽였잖아요. 고구려는 고궁원왕이, 신라는, 백제는 괴롭게 죽었던 괴로왕이 죽었잖아요. 맞죠? 신라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플원으로 백제 빠였던 일본, 근초고왕의 칠지들을 받은 뒤부터 알아서 백제빠, 맞죠? 요렇게 라인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중국이 예전에 북쪽에는 오랑캐들이 만든 여러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북조, 남쪽에는 오리지널 한족이 만들었던 여러 왕조, 남조, 둘이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수백 년간의 대립을 끝내면서 통일했던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수나라예요. 수나라. 수나라가 등장을 하니까 고구려는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에 있던 오랑캐였던 돌골과 손을 잡아요. 돌골은 또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랬던 수나라 30년 또 못 돼서 나라가 홀라당 망해버려요. 그리고 등장한 또 통일왕조 당다라당당당당당당당 당다라당당당당당당 당당했던 당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고립됐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죠. 그게 그 유명한 나당동맹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박사님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렇게 한 팀이잖아요. 또 요렇게 한 팀이고 당나라와 신라 요렇게 한 팀, 이거를 십자외교라고 부른다라는 거.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시대 순대로 잡아가셔야 돼요. 자, 먼저 수나라와의 전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판서로 잡아볼게요. 수나라와 전쟁을 했던 왕이 어떤 왕이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만나보긴 했어요. 아주 영양가가 있었다라는 왕, 누구?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맞죠? 영양왕 때 와서 중국의 통일왕조였던 수나라와 한판 붙게 되는 거예요.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이 영양왕 바로 직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사실 기본 레벨에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심화에서는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 정말 틀려라 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보 온달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봤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평강공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평강왕이죠. 애칭입니다. 애칭, 별칭인데 이 평강왕의 사위가 바로 온달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영양왕이 즉위를 해요. 이때 온달 장군이 영양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 저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신라에게 뺏겼던 땅 찾으러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온달을 신라 공격의 선봉장으로 세우죠.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온달 장군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살수대첩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살수대첩이 터지기 몇십 년 전에, 또는 평양왕이 수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온달 장군이 죽었다라는 거. 바보 온달 장군이 시험 문제 나오면 온달 이름 줘요. 그래놓고 막 캐릭터 나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기준점이 뭘까요? 여기 살수대첩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인 거예요. 맞죠?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영양왕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과 그렇게 자꾸 싸우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제가요, 벌써 인강을 찍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인기가 없는 비인기 강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 태양처럼 떠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타 죽을 뿐이에요. 그것처럼 그 전에 요동 만주의 원래 지배자가 고구려였는데 그 전에는 중국이 분열됐잖아요. 이게 중국이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고구려야, 내가 중국을 통일했다. 너 알아서 나한테 기어. 고구려가 뭐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여기 지역, 요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역에 넘버원을 놓고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양가 있던 이 영양왕이 이 요서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해버립니다. 대단하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러자 어떻게 분노 폭발했던 수나라가 쳐들어와요. 그게 수의 1차 침입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바뀌고 나서 수나라가 2차로 쳐들어와요. 시험에는 이 2차만 나옵니다. 이 2차가 그 유명한 뭡니까? 바로 죽일 살살살살살살살살 수나라를 죽일 살살살살살살살 물로써 수나라를 죽였다라는 살수대첩이 되는 겁니다. 이때 대승을 거뒀던 장군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을지문덕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수나라가 2차 때 작심하고 쳐들어와요. 얼마를 데리고 쳐들어오냐? 제가 또 이 중국에서 산 엄청난 부채 맞죠? 무려 110만 대군을 끌고 들어옵니다. 야호 야호 야호! 식량이 출발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대요. 당시 고구려의 가용한 군대가 다 땡겨갔을 때가 한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1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가 어떻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고구려의 전술 전략이 있어요. 오라 유인 작전입니다. 유인을 하면서 어떻게 파이어 불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점령을 해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격은 빠른 속도로 가는데 식량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쌀 먹는 겁니다. 제가 또 믿기 힘들겠지만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를 하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급품 중에 간식이 배달이 잘못 온 거예요. 관식이 배달 사고가 나서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옆부대는 배달이 온 거예요. 뭐? 바나나 우유가 온 거예요. 빨대로 쪽쪽쪽 빨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 죽을 뻔했어요. 아, 이래서 폭동이 일어나는구나. 자,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들어올수록 어떻게? 굶주리는 거예요. 원래 전쟁은 점령한 지역에서 쌀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얻을 게 없습니다. 배고프고 여기가 어때요? 진짜 추워요. 상상을 초월하는 날씨입니다. 제가 또 고향이 대구 데프리카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을 서울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영하로 떨어지고 가장 먼저 눈이 내린다라는 철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살아요. 거기보다 지금 더위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날씨입니다. 제가 철원에 날씨 근무를 했을 때도요. 날씨가 진짜 추울 때는 온도계가 깨져요. 인식을 못합니다. 거기보다 더 추운 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배고프고 춥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졸려요. 거지의 3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는 산성이야, 산성. 산을 위에 기반으로 돌을 올려서 성을 쌓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진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초롱성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도망 걸어 장국이 굶주리면 알아서 떠나게끔 하는 전술 전략인 거예요. 2차 때 110만 대군이 또 그 고구려 전술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머리를 씁니다. 30만 대군만 싹 빼내서요. 여기 산성을 쌩 까고 어디로? 평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갔던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우중문이라는 장군입니다. 중국에. 이때 을지문덕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댐을 딱 쌓아서 물을 딱 갖고 있다가 오자마자 빵 터뜨립니다. 오라 물 꽝꽝. 그러자 중국이 이 수나라 군대가 혼란에 빠지겠죠.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고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다라는 거. 그 이후에도 쳐들어왔지만 수나라는 고구려를 너무 열심히 공격한 나머지 힘이 쭉 빠져버려요. 나라가 바로 망해버렸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나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칠판으로 다시 가볼게요. 가면은 또 그래요. 요거 하나 나와야죠. 요거 누구? 중국을 때렸어요. 맞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중국을 신나게 공격한다. 만다를 때립니다.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 수나라 먼저 선제 공격했고 그리고 1차 그 이후에 4차까지 오지만 중요한 건 2차 우중문과 을지문덕의 얘기만 아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수나라는 금방 망해버리고 당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시험에 이 시가 나오게 돼요. 을지문덕이 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맞죠? 요거 딱 주고 다음과 관련된 전쟁, 을지문덕 살수대첩 찾으면 정답.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살수대첩이 들어갔던 시기를 찾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막히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30만 명만 빼내서 치고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수나라가 망했어요. 맞죠?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당나라가 등장하는데 칠판을 잠깐 가볼게요. 자, 당나라가 들어섰고요. 우리는 앞에서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을 봤어요. 맞죠? 영양왕 때 수나라와의 항쟁이 있었고요. 이 영양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영류왕입니다. 이 영류왕이 등장했을 때 당나라가 또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고구려야. 내가 다시 중국을 통일했다. 내가 바로 중국의 넘버원이다. 너 알아서 나한테 고개를 숙여. 그러자 고구려가 이런 미친 어디서 우리한테 이러려 저러란데 라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단독으로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 바로 대망리지. 누굽니까? 우리의 개소문 아저씨. 맞죠? 영개소문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개소문은 당나라의 이러한 요구를 쌩까자고 얘기를 합니다. 영류왕은 반대예요. 야, 영개소문아. 근데 아니 우리 앞에 수나라랑 4번이나 전쟁을 했다. 또 당나라와 비위를 거슬려서 싸우는 건 우리 너무너무 힘들다. 이번에 그냥 비위를 맞춰주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영개소문의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하, 어차피 지금 잘해줘봤자 앞에 봤던 것처럼 요서 지역의 넘버원 자리를 놓고 언젠가는 싸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언젠간 싸울 건데 왜 잘해주는데? 둘이 대립을 합니다. 왕도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영개소문이 안 되겠다. 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세우는 게 누구냐면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을 영개소문이 정변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개소문이 권력을 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쌓았던 게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당나라가 이것 봐라 안 되겠네. 순서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당나라의 항쟁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안시성 전투만 하시면 돼요. 1차 때입니다. 당나라 황제가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어떻게? 또 우리 고구려는 오라 유인작전 그리고 파이어 불지로 도망갑니다. 굶주리고 걸어 잠그고 배고프고 춥고 졸려요. 거지 3요소. 그러면서 당나라 황제가 이런 진장 독한 놈들 더럽고 치사하다. 근데 너무 장하다. 선물까지 줘. 너무 잘한다고. 그러자 때 화를 땡깁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나라 황제가 화살에 눈을 팍 맞아버리죠. 퇴각을 합니다. 이때 당나라 황제의 마지막 유언이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인데 흐름만 아시면 돼요. 수나라의 살수대첩 다음에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러면 우중문 시를 줬을 때 연표 문제가 나올 때 기준점이 뭘까요? 안시성 전투가 있겠죠. 분명히 연표 사이에. 그러면 요 바로 직전에 살수대첩일 거 아니에요. 거기를 체크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또 반대로 여기 스토리를 주고 연표에서 고르래요. 그러면 바로 앞 기준점이 분명히 살수대첩이 들어갈 거예요. 살수대첩 이후에 찍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수나라 살수대첩, 여기는 안시성 전투. 순서 흐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시성이 여기에 있었던 거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안시성 전투. 요거 이렇게 사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시성 관련된 건 연표로 찾거나 당나라와 싸운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볼 거예요. 여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 먼저 앞에 봤던 것처럼 당나라랑 고구려가 신나게 싸우고 있는 동안 백제와 신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 백제는 드디어 무왕에 이어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의자왕은 낙함에서 삼천궁녀와 다이빙 뷰 해서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왕이 오를 때는 정말 똘똘했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라 땅, 예전에 우리 백제 성왕의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라의 정말 중요한 성이었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뺐습니다. 그러자 누가? 신라가 똥줄 빠직 타는 거예요. 그러자 진덕여왕은요, 이때 누구를? 나중에 태종무열왕,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를 먼저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헬프미를 요청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은 누구빠? 백제빠. 쌩까겠죠. 그러면서 이번엔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요. 고구려는 영계소문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왕은 꼭 도각시고요. 개소문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영계소문 이런 얘기를 하죠. 도와줄게. 대신 니들이 진흥왕 때 뺏어갔던 우리 고구려 땅을 돌려주면은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돌려준다라는 건 스스로 정성기를 발로 차는 거죠. 아, 그건 안 되겠는데? 그럼 꺼지삼. 그러면서 실제로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도망쳤던 김춘추 이젠 어디로 가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당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나랑동맹이 결성돼요. 실제로 중국 당나라에서는 김춘추가 왔을 때 엄청 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신라가 왔다? 신라랑 양동작전으로 쓸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당동맹이 결성되는데 여기에는 비밀 옵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옵션? 형님. 형님이 그렇게 고구려 가지고 싶다면서요. 고구려 멸망시키면 고구려는 형님이 가져가세요. 대신 저는 요 코딱지만한 백제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콜. 요 내용이 들어간 게 나당동맹입니다. 그러면 순서 흐름상으로는 수나라 살수대첩 당나라 안시성 다음에 나랑 동맹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쳐들어갈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 속에서 무조건 한 명이랑 치고받고 싸워야 된대요. 무조건. 그럼 누구랑 싸우겠어요? 제일 약한 놈부터 때릴 거 아니에요. 승률이 100% 보장이 되는. 맞죠? 돌아가서 고구려와 백제 중에 누가 힘이 약할까요? 백제가 힘이 더 약할 거 아니에요. 왜? 고구려는 지금 중국 당나라랑 1대1로 맞짱 뜨는 나라입니다. 맞죠? 백제로 갑니다. 이때 백제의 마지막 왕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의자왕이죠. 의자왕이 마지막 위웅사 사비성에서 결국에는 패하면서 의자왕이 죽고요. 맞죠? 백제는 멸망을 합니다. 의자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던졌던 승부수가 뭡니까? 한국사 예전에 초딩 때 많이 배웠던 계백 장군을 투입해서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 장군과 맞서 싸우죠. 500의 결사를 데리고요. 이게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면서 결국 바로 사비성 함락, 멸망을 합니다. 자, 순서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자, 백제도요. 무려 500년 동안 있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긴급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죠. 오늘부로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포르투갈.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예 호날두의 나라 이러고 있나요?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항을 합니다. 그게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플까요? 도복을 입고 흑 울었다라는 도복을 입고 흑 울었다라는 도침, 복신,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풍이라는 인물을요. 도침, 복신이 힘을 모아서 백제왕으로 세운 후에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 도침 우리 같이 부여풍을 왕위에 세웠는데 왜 네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데? 죽여버려요. 그걸 봤던 부여풍 너무나 무섭다. 또 죽여버려요. 그걸 봤던 흑지상지 너무나 무섭다. 당나라에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실패로 끝난 게 백제 부흥운동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백제의 빠 누구? 일본에게 할피메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요. 가용한 모든 군대를 끌고 어디로? 백제강이라는 백강. 똑같은 말로 이거를 금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과 당나라 수군과 한판 붙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당나라에게 와장창창창창 박살이 나면서 끝나버렸던 게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거 자료 이름 다 줘요. 다음과 관련된 탐구 활동, 탐구 주제.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연표 문제로 나와요.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자,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굴 남았나요? 고구려. 고구려로 갑니다. 이때 고구려의 누구? 우리 넘버원이었던 영계소문이 죽어버립니다. 영계소문이 세상을 떠나면서요. 그의 아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첫째 아들에게 모든 권력을 줬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연남생이에요. 모든 권력을 줬는데 둘째, 셋째 동생이 즉위형을 몰아내고 권력을 다 틀어집니다. 분노 폭발했던 첫째, 영계소문의 첫째 아들이자 형이 당나라에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당나라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길 앞잡이가 돼서 고구려 멸망 선봉에 서요. 그리고 이런 내부 분열로 결국 고구려도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멸망을 합니다. 자, 앞에서 봤잖아요. 고구려는 백제보다 더 오래 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또 저항운동이 벌어지겠죠. 그게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기읒 고구려 기읒 고연무 장군, 권모잠 장군이 맹활약했던 게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구려의 왕이었던 보장왕의 조카였던 안승을 왕위에 세우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자기들끼리 죽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나당 정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원래 이때 나당 동맹의 비밀 옵션 조건이 뭐였어요? 백제는 신라가, 맞죠? 고구려는 당나라가 가져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 욕심은 역시 끝이 없습니다. 다 가지니까 당나라가요. 듣고 계세요? 고구려에는 안동도읍부라는 식민지 기구를, 백제에는 웅징도독부라는 식민지 기구를, 심지어는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라는 식민지 기구를 만들어서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신라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한강 이남 지역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요거는 심화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나당 정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1년 전 674년에 이 안승을요. 백제 유역에 앉히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당나라와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왜? 어차피 당나라와 싸워야 되니까 조금이나마 자기 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동을 마지막에 약간 진압이 아니라 좀 지원했던 게 또 신라기도 합니다. 요거는 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당 정쟁이 벌어져요. 처음에 벌어졌던 정쟁이 바로 매소성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가 기볼포 전투예요. 여기도 순서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매소성 기볼포가 어디냐? 판서를 잠깐 보시면요. 자, 원래부터 한강 이남 지역만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소성이 한강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방어서 라인을 구축을 해서 밑을 완전히 신라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나라가 다 가지고 싶잖아요. 승부수가 바로 기볼포입니다.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길 끊어서 나중에 배우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인천 상륙작전 여기 다 밀리잖아요. 배 타고 요렇게 끊어서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여길 털어버리고 서울로에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기볼포 전투는 이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끊어서 당나라가 여길 이렇게 만나서 쓸어버리자라는 게 이들의 작전입니다. 근데 매소성 기볼포에서도 신라군에게 패하면서 신라는 비록 한반도 이남 지역에 한해서긴 하지만 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요 순서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영계소문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연무, 권모잠, 안승 이름 줬을 때 고구려 부흥동 찾으면 정답. 매소성 기볼포 이름 나올 때 나당정쟁 타이틀 제목 찾으면 정답. 요거는 너무 쉽게 나올 때고, 정상적인 패턴이면 백제 부흥동 이름 다 주고요. 고구려 부흥동 이름 다 줘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나당 동맹 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그 다음에 백제 부흥동 문제 같은 여기를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구려 멸망. 그러면 이거는 어디예요? 백제 멸망 2번과 고구려 멸망 3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여기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구려 부흥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백제 멸망, 백제 부흥까지 있고 고구려 멸망이 없거나 또는 백제 멸망 다음에 아니면 요걸 빼버리기도 하고요. 앞에 더 붙여서 수나라, 당나라 얘기 들어가기도 합니다. 살수대첩, 안시성. 그랬을 때 고구려 부흥동을 사이에 딱 연표에 맞게끔 찾으면 정답이에요. 나당 정쟁이 제일 마지막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매소성, 기벌포로 끊어가기도 해요. 매소성 다음에 기벌포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도 던져놓고 연표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레파토리는 알려드렸고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 기읒기읒, 고현무, 권모장 그리고 나중에 안승을 여기 금마저의 왕으로 세우면서 고구려 부흥동을 신라가 지원을 했고요. 흑지상지, 도친, 복심, 부여풍 그리고 매소성 보세요. 여기잖아요. 한강 바로 위입니다. 여기 라인 안 되니까 여기로 끊어서 기벌포에서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태종무열왕 얘기를 가볼게요. 자, 신라입니다. 신라는 그래요. 또 심심하니까 또 한번 써줘야 됩니다. 맞죠? 이제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라도요. 자, 또 그럴싸합니다. 맞죠? 자, 이 신라는 태종무열왕 앞에 했던 거 반복인데 최초의 이제 진골 출신입니다. 맞죠? 송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사정부가 뭐냐면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부서가 사정부예요. 이게 태종무열왕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등 견제를 위해서 집사부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신문왕 때 가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태종무열왕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김춘추로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은 나당 동맹을 체결했고요. 백제를 멸망시켜요. 백제를 멸망시키고 얼마 후에 죽은 게 바로 태종무열왕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이에요. 자, 문무왕은 그러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무왕은 어떻게 하냐? 남은 거 다 끝내는 거예요. 백제 멸망시켰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이어받아서 백제 부흥동 진압을 하고요. 그 다음 뭐였나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 고구려 부흥동을 또 진압을 하고요. 나당 정쟁 중에 매소성, 기벌포까지 다 끝내놓고 삼국 통일을 완수한 후에 세상을 떠났던 게 바로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사정부를 만들었다면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외사정을 만들어요. 바깥에 있는 지방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인정사정 없이 잡는 외사정을 설치했다라는 거. 사정부와 외사정은 심합니다. 심하. 여러분들 기본 레벨은 사실 몰라도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시험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문왕은 특별하게 다뤄줘야 돼요. 신문왕은 특별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제가 이 안경을 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얼굴이 자꾸 뿔고 있나 봐요. 이게 옛날에는 딱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막 살이 삐져나옵니다. 어쨌든 신문왕 판소로 잡아볼게요. 신문왕 같은 경우는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을 읽어서 너무나 똑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문무왕이 삼국을 다 통일시켜놓고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신문왕은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의 힘이 하늘을 찌릅니다. 삼국을 다 통일하고 왕이 오른 게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이잖아요. 신라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왕의 힘을 누렸던 게 바로 신문왕입니다. 그러면 신문왕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첫 번째. 근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돌대가리 아저씨. 그냥 이름 때문에 그냥 딴 거예요. 진짜 돌대가리 아닙니다. 돌대가리 아저씨가 반란을 일으켜요. 김은돌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아저씨가 왜 돌이냐? 대박이에요. 이 김은돌이 신문왕의 장인 어른이에요. 이 김은돌의 딸이 신문왕의 자기 와이프입니다. 근데 신문왕이 김은돌의 딸을 싫어했대요. 와이프를. 그래서 잠자리도 갖지 않고요. 만나지도 않고요. 그러니 아버지였던 김은돌이 분노 폭발을 합니다. 이런! 그러면서 신문왕을 공격하러 갔다가 신문왕에게 가볍게 진압을 당해요. 자, 그러면서 신문왕이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잘 됐다. 김은돌을 짓밟은 김에 나한테 대들었던 얘들까지 싹 다 같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힘을 더욱더 폭발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왕은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기문돌의 난, 신문왕의 업적이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업적이 있었던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신문왕의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기문돌의 난 또 제시문으로 잘 들어가지만 신문왕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고 제시문 박스에 제일 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먼저 일을 지르고 보는 거예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 2년 후에 바로 원래 신라에 있었던 노급이라는 거를 폐지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신라의 월급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제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관료전과 노급이 신라에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것도 일단 아셔야 돼요.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신문왕 이전까지 제가 신라의 신하였어요. 전하, 예, 전하. 그러면 그 전에 신라왕들이 동진아 장하다. 네가 신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주겠다. 그때 월급으로 노급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진아, 너에게 강남구를 노급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혜택을 누리냐? 강남구를 제가 받아요. 그러면 강남구 안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일부분을 원래 국가의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세금을 걷어서 제가 월급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급은 혜택이 더 있습니다. 뭐? 이 노급은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내 맘대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쇼핑몰을 망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동대문 쪽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에 오피스텔이 무너졌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강남구 노급에 가서, 자, 백성 여러분들, 자, 지하철을 탑니다. 왔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동대문이에요. 저기 보입니까? 저의 오피스텔 부서졌어. 빨리 가서 재건축해.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노급이에요. 녹. 국가로부터 수조권도 없고 리명. 땅에 있는 백성들, 노동력도 내 마음대로 징발할 수가 있었던 게 바로 노급입니다. 그럼 관료전은 뭐냐? 관료에게 점! 관료전은 관료에게 점! 관료에게 받점, 관료에게 점! 오로지 관료에게 뭐만 준다? 점! 바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이후로 이제 동진이에게는 노급, 강남구를 노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강남구를 관료전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강남에 있는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갖다 바칠 거를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걷어서 제가 쓰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끝!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급과는 다르게 제가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신하 입장이에요. 둘 중에 뭘 받고 싶어요? 당연히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도 부릴 수 있는 노급을 받고 싶겠죠. 왕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관료전을 주고 싶겠죠. 어디 신하가 내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부리는데. 그래서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했던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와서 처음으로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나중에 신라가 망하기 직전으로 가면 왕의 힘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노급이 부활을 해요. 그렇지만 신문왕 때 처음으로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 또 뭘 하냐? 행정체제를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고구려 땅, 백제 땅인 게 이제 신라 땅이 됐잖아요. 행정구 개편을 해야죠. 그러면서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신라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5개 광역시 개념의 오소경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뉴스페이퍼 킹왕,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나라에서 만드는 학교입니다. 이걸 왜 만들까요? 국학에서 뭘 가르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충가효를 주의식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수백 년 동안 500년 넘게 따로 움직였던 백제 사람과 고구려 사람이 이제 신라 사람이 된 거예요. 충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국학을 만들어서 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딩 3년, 고딩 3년, 최소 12년을 주의식 교육을 받아봤잖아요. 주입식 교육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저 사실은 존잘이에요. 저 사실은 미남입니다. 그래요. 피디님이 지금 어이없다는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쟤 또 왜 저래? 근데 이거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매 시간마다 10분 간격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잘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연찮게 제 강의를 보다가 아니면 여기 있는 PD가 길을 가다 저를 봤어요. 동진쌤? 안녕? 하세? 뭐지? 저 쪽재진 눈 뭐지? 호수처럼 깊다. 빠져서 헤엄치고 싶다. 그리고 또 선생님 뭐지? 저 우뚝 서순 콧날 윙윙 한 놈나 베이고 싶다. 이게 주식 교육입니다. 춤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삼국을 가통일했던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어요. 수도를 지키는 9개 군대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을 지키는 군대 10정. 특히 구서당은 시험에 간혹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 9개 군대인데 이 9개 군대 중에 백제인으로만 구성된 군대가, 말갈족으로만 구성된 군대가, 고구려인으로만 구성된 군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민족 융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서당 던졌을 때 정답, 민족 융합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정치는요 쪽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교 1등, 반에서 1등을 해도 스포츠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도요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반에서 슈퍼 왕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좋아도 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쪽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지지 기반,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신문왕은 그 세력을 누구를 가지고 오냐? 바로 엄마 아빠가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으로 갈 수 없었던 육두품을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땡겨와요. 그러니 육두품은 원래 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충성심이 불타오르네. 신문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정치를 또 했던 게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하긴 한데 신문왕 때 와서요. 왕의 집사를 드는 거를 집사부라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 왕의 시중을 드는 시중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집사부 부서의 최고입니다. 그러면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시중은 아니긴 했고 나중에 사실은 시중의 이름이 되는 건데, 자 돌아가서 다시 어쨌든 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사부 시중의 힘은 왕의 집사, 왕의 시중을 드는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도 같이 강해진다라는 거.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학창시절 보면은 흔히 일진이 있죠. 슈퍼 짱이 있어요. 학창시절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짱이 힘이 세면은 항상 짱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짱 밑에 있는 쩌리들이 난리를 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얘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얘 뒤에 있는 짱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얘가 힘이 강하다라는 거는 얘 뒤에 있는 왕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반대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라가 망하기 직전으로 가게 되면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이 약해지니까 집사부 시중의 힘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라는 거. 요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문왕이지 마지막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설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만파식적 설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법필입니다. 마법필. 지금으로 치면 리코더예요. 리코더. 자,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갑자기 신하가 달려와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하,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전하? 당황하지 마라.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신하가 어떻게 해? 사물함에서 리코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파식적, 마법 피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신문왕이 딱 받자마자 이거를 부는 거예요. 그래요. 불었어요. 어쨌든
불면 어떻게 되냐? 전하, 비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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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하, 왜구가 쳐들어온답니다. 당황하지 마라. 만파식적을 가지고 와라. 또 그러면 사물함에서 레코더, 실제로는 대나무 필입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불겠죠. 그래요. 또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하, 태풍이 휘윙윙윙 외구의 배가 다 엎어졌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맞죠? 마법필이에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봐요. 신문왕이 피리만 불면 지금 원하는 거 다 되잖아요.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관료전, 기문도래난,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 구소당 십정, 국학, 만파시적 중에 제시문에 들어가고 다음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맞죠? 그리고 하나 얘기했던 게 처음부터 원래 집사부 시중은 아니고요. 외우기 좋게끔 왕의 시중을 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원래 신문왕 때는 중시입니다. 중시였다가 나중에 시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 기본 레벨에서는 뭐 그걸까지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PPT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기문도래난, 구주오소경, 그리고 관료전 지급, 노급 해지, 그리고 국학 설립, 유교 가르쳤고요. 중앙군 구서당 십정, 지방은 십정, 육두품 세력을 키웠다라는 거 쪽수 늘리기 위해서요. 정답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신문왕 사료예요. 요거 주고 사실 이거는 심화입니다. 심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심화에서는 더럽고 치사하게 나와요. 관료전을 하고 나서 노급을 폐지시킵니다. 순서가요. 먼저 지르고 그 다음에 노급 없앤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구주오소경, 구주오소경, 오소경 보이죠? 5개.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에 쉽게 나오면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 동남쪽의 수도가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왕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성덕왕이 등장을 해요. 성스럽고 덕이 있는 남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건데 왕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고 정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신라 거다라는 것이만 알면 돼요. 이건 뭐냐면 왕이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직접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가진 국공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 같은 거 지금으로 치면 이거 빌려주고 농사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경작하니까 세금도 더 받는 거고 땅을 받는 농민들은 또 왕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그게 정전입니다. 재정확보, 토지 지배력 강화. 맞죠?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 이 왕이 자주 등장하는데 경덕왕이 뭐냐면 정말 덕이 가벼운 왕이에요. 이때부터 좀 약간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경덕왕 때는 요거는 다 심하긴 해요. 앞에 봤던 집사부 최고 장관이 중시에서 이때 시중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몰라도 됩니다. 중국 스타일대로 동화되어서 가는 한화 정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뀌는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국학의 이름을 이때 뭐 태학감 이거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성덕대왕 신종이 제작이 착수되기 시작을 하고요. 해공왕 때 완성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제왕권에 대한 귀족의 반발. 이때부터 경덕왕 때부터 힘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덕왕이 죽고 해공왕이 피살당한 뒤부터 신라는 나라가 망해가는 스토리인 신라 하대로 접어듭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노급이 다시 부활합니다. 왕의 힘이 약하면서 경덕왕 때 다시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노급이 부활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군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통일 신라의 통치체제 앞에 봤죠? 집사부 맞죠? 집사부의 장관이 왜 2개가 들어갔을까요? 집사부는 장관의 시중, 중시 또 처음에는 중시 나중엔 시중 권한이 강화되고요. 왕힘이 강할 때는 그 다음에 뭐 위하부를 비롯한 13부인데 심화까지 준비를 하신다라면 그냥 위하부가 신라 거구나 통일 신라 시대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감찰기구 기억나세요? 인정 사정 없었던 사정부 관리들 감찰하는 비리를 잡아내는 그리고 태종무열왕 때 사정부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는 외사정 그리고 구주 오소경 맞죠? 요거 그냥 신문왕 때 쓰던 스토리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오소경은 단독으로 나온다 그랬죠.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것 다시 복습이고요. 그 다음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을 설치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고려시대에 가서 제가 다시 향부곡소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드리긴 할 건데 고려와 다르게 소가 없었다라는 건데 됐어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기본 레벨에서는요.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는 여러분들이 신라 거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인질 제도입니다. 지방에 힘센 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잘 나가는 사람을 한 명을 수도 금성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근무를 시킵니다. 인질 볼모예요. 말 안 들으면 얘 죽여버린다. 압박용입니다. 그 지역에. 맞죠? 그 다음 외사정 기억나세요? 바깥에 있는 지방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수리제도 내용이 나와요. 심화 같은 경우는 이런 사료 주고 상수리제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민족융합. 기억나세요? 구서당 안에 고구려, 백제, 말간인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유교. 국학을 설립을 했어요. 맞죠? 자, 요거는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독서 상품과가 정답은 되진 않더라도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구나라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국학을 보시게 되면요. 국학이 뭐예요? 뉴스페퍼 킹왕. 여러분들이 신문왕 때 태어났으면 국학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유학을 신나게 배우는 건 좋은데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안 합니다. 저도 공부를 안 할 거예요. 대학교 때도 그래서 시험이 없는 과목이 인기 제일 많잖아요. 맞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독서 상품과입니다. 국학을 졸업했던 아이들, 학생들이 쳤던 시험이 독서 상품과예요. 국학을 다니면서 유학 경전을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쳐서 상품,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에 맞게끔 관직으로 나가는 게 독서 상품과입니다. 없던 시험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다라는 원성왕 때 스토리다라는 거. 네. 그래서 독서 상품과가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제도구나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네.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독서 상품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상, 중, 하 맞죠? 하품. 고급이 아니죠 이제 심화에서는 요 사료를 주고 뭐 독서 상품과 물어본 적이 옛날에 한번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 맞죠? 사료는 모르셔도 되고 독서 상품과가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 원성왕 때 있었던 제도구나, 신라의 제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해를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발해는 먼저 판소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발해는 왕들 업적을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면은 왕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퉁쳐서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정리를 제가 쭉 해드릴 거예요. 그래놓고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제일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또는 발해 설명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나라에서 제작됐던 유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발해 유물을 찾아야 돼요. 발해 유물은 다음 강의 때 정리를 할 거고요. 또 반대로 나오기도 해요. 발해 유물을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발해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발해는 흔히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승한 증거를 물어보겠죠.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발해는 대조영,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어떻게 나라를 오픈했습니다. 당연히 당나라가 미친 듯이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영은 고구려 계승의 식을 보여주죠. 그래서 발해 문제가 나올 때 고구려 계승의 식을 표방하였다. 정답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대조영이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건국했대요.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조영과 관련된 또는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돼요. 이랬던 대조영이 죽었습니다. 운명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은 파란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붉은색인데 맞죠? 무왕은 또 중요합니다. 이 무왕은 어떤 왕이냐? 한마디로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왕이 무왕이에요. 또 무왕이 되어줘야 됩니다. 맞죠? 제가 또 이 중국에서 또 구매한 또 슈퍼 아이템이 있어요. 맞죠? 무왕입니다. 이 무왕은 어떤 왕이냐? 아주 무식하게 온 동네를 두드려 팼던 왕이에요. 걸리는 족족 다 두드려 패고 다닙니다. 활발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스토리가 있냐? 여기에 나중에 여진족이 되기 전이 말갈족이에요. 말갈족이 나중에 여진족으로 바뀝니다. 이 발해 무왕이 말갈족을 후화 다 박살을 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말갈을 박살낼 때 무왕이요 자기 친동생을 보냅니다.
동생아 저기 가라. 근데 이 동생이요 대박이에요. 안 싸우려고 합니다. 왜? 당나라가 말갈이 다 망하려고 하자 무왕에게 편지를 써요. 야 무왕아 많이 묻다 이가 이건 좀 아니지. 마지막 남은 말갈은 좀 놔둬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무왕 당나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란데 라면서 친동생을 보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요 형과는 반대로 싸우는 걸 반대합니다. 왜? 동생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형 사실 말갈 이제 얘 빼고 말갈이 부족이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심화가 아니긴 하지만 흑수 말갈이라는 잘 나가는 말갈이 있는데 얘만 남고 거의 다 박살이 난 거예요. 형 나머지 말갈 부족들 다 없앴잖아. 굳이 얘까지 없앨 필요가 있냐. 당나라랑 틀어지지 말자. 비 맞춰주자. 그렇지만 가 당장 가. 그래서 동생이 대박이에요. 당나라에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당나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우리 무왕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도 간다. 사촌동생을 보내서 여기 말갈을 박살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왕이 야 당나라야 도망간 내 동생 당장 보내. 당나라가 싫은데 내가 왜 보냈는데? 그러고 보니 무왕 너 지금은 아들이 없네. 네가 죽으면 네 동생이 왕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분노 폭발했던 무왕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 어차피 당나라 자료 줘봤자 옛날처럼 고구려와 똑같죠. 여기에 요서 지역에 넘버원 자리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젠 어떻게? 내가 먼저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칼이 요새 대박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저 어릴 때와 다릅니다. 저 어릴 때 이런 소리가 안 났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때 무왕이요 대박이 우리나라 최초이자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해외 첫 대외 원정을 펼쳤던 게 바로 무왕입니다. 예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리장성앞까지 가고요. 옛날에 수군이 왔던 길 배를 타고 어떻게 노루를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도착한다라는 어디? 쌍뚱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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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요 당연히 여기는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수군을 이끌고 누구를? 장훈유라는 장군을 시켜서 여기를 점령해버립니다. 당나라가 깜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I'm sorry 잘못했다 미안하다 무왕 맞다 너 대단하다 인정 인정 인정. 이때부터 당나라가 발해를 인정하고 당나라가 발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냐? 무왕 때 스토리예요. 이것처럼 무왕은 인근에 보이는 족족 다 두드려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무왕의 아들입니다. 바로 문왕이에요. 문왕. 3대 왕이죠. 문왕은 어떤 왕이냐? 그럴문 파파. 나는 아버지와는 달라요 파파. 나는 그럴문 글 좀 배운 남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녔더라면 나는 이제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라는 게 문왕이에요. 외교로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온 동네와 싸워서는 적이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가 활발한 영토 확장 그리고 그의 아들은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싸웠던 당나라와 이제 친선관계를 체결합니다.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웠던 신라와도 교류를 해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신라와 지금 발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라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도 봐요. 일본이랑 지금 또 정치적으로는 대립을 해요. 저도 일본 진짜 싫어해요. 맞죠? 그래서 일본 욕을 막 합니다. 강의 도중에. 그런데 슬프게도 여러분들 다 일본 싫어하는 거 알아요.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를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필통을 열어봐요. 그래요. 필통을 열면요. 일본 볼펜이 우르르 나옵니다. 맞죠? 저도 쓰는 분필이 하고로모. 물론 지금은 한국 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분필이었어요. 근데 이게 선명도가 달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일본 볼펜 써요? 저도 써봐서 알잖아요. 똥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일본과 정치적으로는 대립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경제적으로는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일본 물건을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정말 하나 딱 쓰는 게 먹는 거 하나 사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는데 일본의 전범 기업 맞죠? 여러 개가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곳이긴 한데 무지에 솜사탕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는 또 사러 갑니다. 안 돼요. 한 번씩 이렇게 떨이로 행사할 때 900원에 팔더라고요. 그걸 한번 우연찮게
길 가는데 이렇게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솜사탕 요새 잘 안 팔잖아요. 그래서 정말 달달한 게 너무 땡길 때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 그 솜사탕 하나 먹어요. 자진 납습니다. 자, 돌아가서 이렇게 발해 때도 어떻게 신라와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문왕 때 교류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역사는 팩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신라로 가는 길이라는 신라도를 만들어서 문왕 때 신라와 교류합니다. 그러면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였다. 발해 문제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체결하면서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당시 당나라의 중앙정치 제도였던 삼성육부를 받아들인 게 문왕 때예요. 자, 삼성육부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분명히 당나라 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삼성육부 잠깐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 문왕 때 수도를 하나 크게 만들어요. 상경성이라는 수도를 만드는데 이 수도가 문왕 때 천도를 했던 성이고요. 발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수도가 됐던 성입니다. 이 성을 만들 때 당나라의 성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재산이 100억 있어요. 땅이 100만 평 있습니다. 빌딩을 세우래요. 어떻게 세우겠어요? 뻔해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 구글링해서요. 이 빌딩이 내 스타일이네. 오, 브라질의 상파울로 연락을 합니다. 이거 만든 사람 여기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을 만들 때 돈도 많고 아빠가 땅도 다 확장을 했어요. 그냥 만들면 돼요.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의 성을 벤치마킹합니다. 당나라의 장항성을 벤치마킹한 게 바로 발해의 상경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잡아드리냐면 자, 이 두 가지는 그러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발해 문제가 나올 때 고구려 계승 관련된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이게 들어가면 이거는 오답이 되겠죠. 맞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왕이 죽었어요. 문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발해는 쭉 암흑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10대 왕 누구? 여기까지만 하면 발해 왕 끝났어요. 발해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끌었던 선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써줘야 돼요. 사실은 이거 아까 무왕 때 쓰려고 쓰는 건데 아까 무왕 때 썼고 이거는 문왕 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이런 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죠? 조잡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발해의 10대 왕 선왕입니다. 이 선왕은 왜 중요하냐? 발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이 발해 선왕이에요. 무왕 때보다 훨씬 넓은 영토입니다. 사실상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다 차지했던 게 이 발해 선왕이에요. 그러니 중국 당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발해 선왕 너 정말 대단하다. 자기네 당나라를 기준으로 어떻게 너희들은 정말 바다 동쪽에 정말 번성한 국가구나.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뭐 너희들은 정말 바다 동쪽에 가장 번성한 국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게 발해 선왕 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또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뉴스페이퍼 킹왕 신라 때 삼국을 가통이라고 나니까 뺏었던 백제와 고구려 땅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주 오소경 마찬가지예요. 없던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어떻게? 바로 오경 5개의 광역시 개념에 그리고 15부 지금의 무슨 구 개념에 그리고 무슨 동 개념에 오경 15부 62주를 설치했던 게 바로 발해 선왕의 스토리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나중에 망하냐? 바로 거란요. 발해는 누구에게? 거란요. 거란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거란요. 물론 발해도 발해 부흥동을 펼치긴 하지만 진압을 당하고 거란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 자, 발해가 멸망했지만 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나라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 태조 왕건의 고려죠. 그러면 고려는 거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주제에 짜적꺼져 꺼지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고려가 오픈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싸운 이민족이 거란이 된다라는 거 나중에 다시 잡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발해의 중요한 내용은 잡아드렸고요. 하나 또 요거는 나중에 경제 가서 설명하겠지만 다음 강의 때요. 발해는 15부 중에 솔빈부라는 곳이 있었어요. 동네 중에. 여기는 발해는 유목민족 쪽이 있는 쪽이잖아요. 목축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유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해 문제 정답이 나올 때 솔빈부의 말을 수출하였다. 요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했고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다.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오경 15부 62주를 설치하였다. 다 발해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발해는 또 하나 요거는 심하긴 한데 발해는요. 모든 왕들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해요. 기억나세요? 남한의 애칭.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는 게 원래 정상인데 자기들이 만든 애칭 연호를 쓴다? 중국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너랑 나랑 대등하다. 알겠니? 라고 보여주는 거. 그래서 문안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게 흥했다 그래서 대흥이라는 연호를, 그 다음에 문안 같은 경우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요. 지우고 이제 PPT 띄워놓고 정리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가시게 되면 시험에 나올 때 요 사료가 잘 나오게 돼요. 나중에 조선 후기 실학자 얘기할 때 다시 배울 건데 유명한 역사책이죠. 발해고, 유득공해. 여기 보면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신라를 말해요. 북쪽은 발해라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대씨가, 요걸 비우고요. 대씨가 구북쪽 여기 가에 해당되는 나라. 대조영의 발해.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왕입니다. 독자적인 연호. 여기 대조영을 얘기는 안 했네요. 여기 보시면 대조영에 보시면 나라로 동모산 지역.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천통은 발해 대조영의 고왕의 연호입니다. 연호. 자, 그리고 여기 가셔서 독자적인 연호 인안 얘기를 했었고요. 동북방의 여러 지역 복속시켰고 만주 연해주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당가 신라를 견제했고 요거 중요한 거 요거. 쌈뚱반도 장문유 수군을 통해서 이름부터 봐요. 대무해입니다. 대무해. 동생 이름 몰라도 되고요. 당나라로 갔던 애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옛날에 당나라가 고구려 칠 때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흑수말과 얘기 막 나오죠. 발해왕 여쭈고. 대문의 동생 배신 땡기는 나옵니다. 맞죠? 흑수를 치도록 공격을 명했는데 동생이 배신 땡기고 당나라 가버리는 거. 그 스토리예요. 근데 이거는 심화에서 나오는 사료지 기본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왕, 대흥연호, 당가 친성한계 그러면서 삼성육부제도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라도 맞죠? 상경 영천부로 수도를 옮겼고 상경성을 만든 게 문왕입니다. 대흥무고요. 그 다음에 요 외교 문서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삼성육부인데요. 삼성육부예요. 삼성육부. 자,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가지고 왔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김밥을 만들려고 시킨 거예요. 김밥이란 틀은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서 불고기 김밥, 돈가스 김밥이 같은 김밥이에요? 다른 김밥이잖아요. 그거예요. 김밥이라는 삼성육부 틀을 가지고 와서 발해가 지들 멋대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 원래 당나라 용어인데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지들 멋대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발해 멋대로. 특히 요거 하나 기억.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아주 정당한 나라다. 발해에서 가장 높은 정치 부서가 정정당당 정당성이에요. 그 밑에 육부 보시면 갈로 친 게 원래 중국인데 밖에 게 충이 예지신 전부 다 유교 명칭이죠. 발해가 또 독자적으로 유교 명칭을 쓴 거예요. 그들만의 스타일 새로운 김밥. 좌사정, 우사정 또 두 개로 쪼갭니다. 세 개씩. 요게 발해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요 삼성육부 정치제도를 제시문에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과 같은 정치제도가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발해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 등등으로 중정대 기억하셔야 돼요. 신라는 사정부 외사정이 있었다면 인정사정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은동진이 국가세금 1000만 원 삥땅 쳤다. 잡는 거. 이게 발해는 중정대입니다. 문적어는 서적 관리가 있었고 이건 몰라도 되고요. 하나 아셔야 될 게 또 이거. 주자감이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심화에서는. 기억나세요? 신라는 국학이라는 학교가 있었더라면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요거 두 개는 심화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해의 문제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왕. 독자적인 연호로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앞에는 대흥, 그 앞에는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인안, 그리고 대조영은 천통인데 사실은 인안하고 대흥 정도만 이게 발해 연호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문제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 5경 15부 62주 해동 선국으로 불렸고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가, 여기를 나.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통일 신라와 그 다음에 발해를 동시에 물어보기도 해요. 또는 여기를 가, 발해만을 물어보는 거죠. 보시면 여기 상경 영천부가 있고 여기 솔빈부가 있고요. 말이 유명한. 자, 그러면서 결국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고 발해 부운동했지만 또 멸망했다라는 거. 화살표가 왜 인식을 못할까요? 너무나 슬픕니다. 맞죠? 에듀윌 PPT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앙정치조직입니다. 삼성역부. 제일 높은 부서가 고구려를 계승한 정당성. 맞죠? 이원적 운영, 아까 봤던 것처럼 좌사정, 우서정. 이게 자기들만의 김밥을 만든 거죠. 유교적 명칭으로 썼고요. 끝. 중정대 이름 기억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자감 기억해주세요. 맞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이거 삼성육부고요. 또 5경 15부 62주 행정구역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군사조직으로 중앙군으로 12가 있었는데 이거는 기본 레벨에서는 따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맞죠? 그냥 알아두면 정말 좋긴 하지만 모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문제 푸는 데는. 그리고 또 발해 지도 위치. 그리고 똑같은 게 또 들어와 있네요. 네, 넘어가고 당나라의 관계인데 이거는 했던 거 복습 정리해요. 처음에 오픈할 때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니까 당가 대립을 했겠죠. 맞죠? 그래서 당나라는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말가를 이용해요. 아까 무왕과 말갈의 스토리가 이거잖아요. 배신 땡기게 했던 거. 그러면서 무왕 때 와서는 당나라와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일본과 교류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왕 이후에는 이제 풀어나갑니다. 외교로서 풀죠. 당나라와 진선 빠졌지만 이 당과의 관계네요. 신라와는 신라도. 일본과는 처음부터 계속 친하게 지내요. 왜?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 신라는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기본 레벨에서는. 특히 쟁장과 등재 서열상권 또 에드윌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넣긴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개정이 아니죠. 최근 10회분 문제 동안 예전에 진짜 어렵게 나올 때 한 번씩 들어가긴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신라호가 좋지 않다가 언제 때부터?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 그래서 풀어가겠어요? 문왕 때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거. 맞죠? 신라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발해의 성격. 자, 이거예요. 발해가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외교로서 풀어가겠어요. 문왕이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편지 쓰면 마지막에 은동진, 올림, 드림 쓰잖아요. 발해 왕 누구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고구려 왕 누구라고 씁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 이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 기록에도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적어놔요. 그 다음 지배층의 대다수.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이 주장하는 헛소리가 이거죠.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왜? 실제로 팩트긴 해요. 전체 인구 10명 중에 70%가 말갈족이고 30%가 고구려인이에요. 그러니 발해는 말갈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린 얘기를 하죠. 아닌데 30%긴 하지만 이 30%가 싹 다 지배층인 거예요. 싹 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바로 발해다라는 겁니다. 맞죠? 요거 해드렸고요. 그럼 요거도 고구려 계승의 증거고 나머지 문화사는 뒤에 가서 다시 잡아드리겠지만 고구려의 무덤 스타일이 그대로 발해 쪽에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 추운 지역이죠. 고구려의 온도를 그대로 써요. 연하무늬 기와. 연하무늬가 이게 뭐냐면 이 무늬가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무늬예요.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발해 석등 다음 문화사 때 볼 건데 요거도 고구려를 계승한 거. 이불병자상 다음 문화사 부분 때 보겠지만 이것도 고구려가 좋아했던 불교 신앙을 그대로 담은 불상이에요. 발해가 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발해의 나중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멸망 후에 싹 다 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로 들어가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오답이 되는 거 요거. 당나라 삼성육부는 그 다음에 발해의 상경성은 당나라의 장항성을 맞죠. 전부 다 당나라를 벤치마킹했고요. 정효공주면은 고구려의 무덤 스타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묘해요.
중국 당나라의 무덤 스타일이 들어가기도 해요. 요거는 나중에 문화사 때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 앞에 했던 것도 복습입니다. 맞죠? 그리고 발해는 고왕 때 대조영이죠. 천통, 이난, 대흥, 보력, 건흥 등 독자적인 연호. 그 다음 황제국을 표방했다라는 거. 문왕의 자기 딸의 묘를 보시게 되면 황제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발해가 힘이 셌고 잘 나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돌. 발해가 좋아했다라는, 고구려가 좋아했다라는 문의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통일신라와 발해를 다 봐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신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남북국의 사회 문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